인생은 전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수진아, 언니 대신 형부 좀 챙겨줘. 언니 수연이 가방을 매며 말했습니다. 3박 4일간의 부산 출장을 앞둔 금요일 저녁이었어요. 알겠어, 언니. 걱정하지 마. 저는 자연스럽게 대답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이상한 설렘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형부 민호와 단둘이 지내게 된다는 생각에 말이죠. 형부는 언니와 결혼한 지 3년째였지만 저와는 여전히 어색한 관계였어요. 아니, 어색하다기보다는 뭔가 미묘한 긴장감이 흐르는 사이였다고 해야 할까요? 그의 깊은 눈빛이 저를 바라볼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고 우연히 손이 스칠 때면 전기가 흐르는 듯한 느낌을 받곤 했습니다. 자, 그럼 잘 다녀올게. 민호야, 수진이한테 배 끼치지 말고. 언니가 현관문을 나서며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했어요. 알겠어, 여보. 조심히 다녀와. 형부가 언니의 이마에 가볍게 입맞춤을 했는데 그 순간 저는 왜인지 시선을 돌리고 싶어졌습니다. 질투라는 감정이 가슴 깊숙이 스며들고 있었거든요. 언니가 떠난 후 집안은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형부와 저 단둘만 남겨진 공간에서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진아, 저녁 뭐 먹을까? 형부가 먼저 말을 걸어왔어요.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부드러웠습니다. 아무거나 괜찮아요. 형부가 드시고 싶은 걸로 하세요.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우리는 처음으로 단둘이서 식사를 했습니다. 언니가 항상 중간에서 대화를 이어가 주던 역할이 없어지니 오히려 서로에게 더 집중하게 되었어요. 형부의 넓은 어깨와 탄탄한 체격이 눈에 들어왔고 그가 음식을 먹는 모습조차 왠지 섹시하게 느껴졌습니다. 수진아, 요즘 어때? 직장 생활은? 형부가 물어봤어요. 그냥 그렇죠.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라 가끔은 뭔가 자극적인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제가 대답하면서 무의식적으로 그의 눈을 쳐다봤는데 순간 뜨거운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자극적인 일이라. 형부가 의미심장하게 중얼거리며 와인잔을 들었어요. 때로는 예상치 못한 순간에 그런 일들이 찾아오기도 하지. 그의 말에 담긴 뉘앙스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저는 갑자기 목이 마르기 시작했고 와인을 한 모금 더 마셨어요. 알코올이 몸 안으로 스며들면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형부는 지금 행복하세요? 저도 모르게 대담한 질문을 던지고 말았어요. 형부가 잠시 멈칫하더니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행복이라는 게 뭘까? 때로는 가까이 있지만 가질 수 없는 것들 때문에 더 갈망하게 되기도 하거든. 그 순간 저는 그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있었어요. 우리 사이에 흐르는 이 묘한 긴장감이 혼자만의 착각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이죠. 식사를 마친 후 우리는 거실 소파에 앉아 와인을 더 마셨습니다. 평소보다 많이 마신 탓에 정신이 살짝 몽롱해졌고 그럴수록 형부가 더욱 매력적으로 보였어요. 그의 손가락이 와인잔을 감싸는 모습, 목을 넘기는 목젖의 움직임, 소파에 기대어 있는 여유로운 자세까지. 모든 것이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수진아, 형부가 갑자기 저를 불렀어요.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낮고 허스키했습니다. 네, 저는 그를 바라봤고 우리의 거리가 언제부턴가 많이 가까워져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너는 정말 예쁘구나. 그의 손이 제 뺨을 살짝 어루만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숨이 멎을 뻔했어요. 이렇게 우리의 금지된 감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밤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다는 걸 그때는 몰랐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어젯밤 일이 꿈이었나 싶을 정도로 비현실적이었거든요. 하지만 거울 속 제 모습을 보니 뺨이 아직도 달아올라 있었고 그때서야 모든 게 현실이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는데 형부가 나타났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지만 제 눈에는 어젯밤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보였어요. 그의 헝클어진 머리카락, 잠옷 위로 드러나는 탄탄한 가슴 라인까지. 모든 것이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안녕, 수진아. 일찍 일어났네. 형부가 자연스럽게 인사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도 미묘한 변화가 있었어요.
평소보다 더 부드럽고 조심스러운 톤이었습니다. 네, 형부도 일찍 일어나셨네요. 저는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려 했지만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커피를 타다가 컵을 떨어뜨릴 뻔했죠. 괜찮아. 형부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제 손을 잡아 안정시켜 주었어요. 순간 어젯밤의 그 감촉이 되살아나면서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고마워요. 저는 그의 눈을 바라봤는데 그곳에서 어젯밤과 같은 뜨거운 감정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우리 둘 다 어젯밤 일을 잊을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이것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침 식사는 어색한 침묵 속에서 진행되었어요. 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가끔씩 시선이 마주칠 때마다 전기가 흐르는 듯한 느낌을 받았고, 그럴 때마다 급하게 시선을 돌렸어요. 수진아, 어젯밤 일. 형부가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서둘러 그의 말을 끊었어요. 아직 그 일에 대해 직접적으로 이야기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형부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미안해. 내가 너무 성급했나? 아니에요. 저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사실 저도 원했다고, 그 순간이 전혀 싫지 않았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때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언니였어요. 여보세요, 언니. 수진아, 안녕. 어제 잘 잤어. 민호가 패 끼치지 않았지. 언니의 목소리를 들으니 갑자기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제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건지, 어떻게 언니를 배신할 수 있는 건지. 하지만 동시에 형부를 바라보는 제 마음은 더욱 간절해지고 있었어요. 괜찮아, 언니. 형부가 잘 챙겨주고 있어. 다행이다. 나 일이 좀 늦어질 것 같아. 원래 일요일에 들어갈 예정이었는데 화요일까지 연장될 수도 있어. 화요일까지. 그건 형부와 더 오래 함께 있게 된다는 뜻이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동시에 더 큰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형부가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화요일까지 연장된다고. 그의 목소리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진아, 형부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우리 이렇게 지낼 수 있을까?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이성적으로는 이런 감정을 멈춰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마음으로는 그를 더 원하고 있었거든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형부가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와서 제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나도 혼란스러워. 하지만 분명한 건 어젯밤 이후로 너를 바라보는 내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야. 그의 고백에 저는 숨이 막힐 뻔했습니다. 형부, 시간을 갖자. 서둘지 말고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천천히 생각해보자. 그렇게 우리는 묘한 관계 속에서 하루를 보냈어요. 겉으로는 평범한 처제와 형부 사이를 연기했지만 속으로는 서로에 대한 감정이 점점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다시 함께 식사를 했어요. 하지만 어젯밤과는 달리 술은 마시지 않았습니다. 서로 자제하려고 노력하고 있었거든요. 수진아, 너는 어떤 남자를 좋아해? 형부가 갑자기 물어봤어요. 갑자기 왜요? 저는 당황스러워했지만 그의 진지한 표정을 보니 진심으로 궁금해하는 것 같았어요. 그냥 궁금해서. 저는 잠시 생각해보다가 대답했습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이요. 그리고 저를 진짜로 이해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났어.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를 바라보며 의미심장하게 말했어요. 그 순간 우리의 시선이 다시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시선을 돌리지 않았어요. 서로의 마음을 읽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결국 우리는 각자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아직은 선을 넘을 때가 아니라는 걸 둘 다 알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들기 전까지 형부 생각만 했습니다. 이런 감정이 옳은 건지, 계속 발전시켜도 되는 건지. 하지만 분명한 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을 넘어서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셋째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옷을 골랐습니다. 무의식 중에 형부의 시선을 의식하고 있었던 거죠. 몸에 살짝 굳는 니트와 짧은 치마를 선택했는데
거울 속 제 모습이 평소보다 한층 더 여성스러워 보였어요. 부엌에 나가니 형부가 이미 커피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제 모습을 본 그의 눈빛이 순간 변하는 걸 놓치지 않았어요. 시선이 제 다리 라인을 따라 천천히 올라오다가 눈이 마주치자 급하게 돌렸지만 그 짧은 순간 그의 눈에서 욕망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어디 나가? 형부가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물었어요. 친구 만날 예정이에요. 형부는요? 집에서 쉴 생각이야. 요즘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그가 말하면서 제게 커피를 건네주었는데 그때 우리 손이 스쳤습니다. 찰나의 접촉이었지만 둘 다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미안. 형부가 당황한 듯 말했지만 그의 손은 여전히 제 손 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저도 손을 빼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따뜻한 느낌을 더 오래 간직하고 싶었거든요. 잠시 후 저는 친구와의 약속을 위해 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카페에 앉아있는 내내 형부 생각만 했어요. 친구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제대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수진아, 너 요즘 뭔가 이상해. 무슨 일 있어? 친구 혜진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그냥 복잡한 일이 있어서. 남자 일이야? 혜진이가 날카롭게 캐치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혜진아, 만약에, 정말 만약에 말이야. 해서는 안 될 감정을 느낀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무슨 뜻이야? 혹시 유부남?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자 혜진이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수진아, 설마.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가정적인 질문이야. 저는 서둘러 부인했지만 혜진이는 이미 눈치를 챈 것 같았어요. 수진아, 내 말 잘 들어. 그런 감정은 절대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아. 특히 가족과 관련된 거라면 더더욱. 혜진이의 말이 마음에 박혔지만 동시에 반발심도 생겼어요. 그녀는 이 복잡하고 간절한 감정을 이해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혜진이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는 생각과 하지만 이 감정을 포기할 수 없다는 마음이 동시에 들었어요. 집에 도착하니 형부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평상복 차림이었는데 집에서 편안하게 있는 모습이 오히려 더 매력적으로 보였어요. 일찍 왔네. 형부가 저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별로 할 얘기가 없더라고요. 저는 그 옆에 앉았는데 평소보다 조금 더 가까이 앉았어요. 친구가 뭐라고 하던 별거 아니에요. 저는 혜진이의 충고에 대해서는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형부가 갑자기 TV를 끄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수진아, 우리 진짜 대화를 해보자. 무슨 대화요? 우리 사이에 대해서. 이렇게 어정쩡하게 지낼 수는 없잖아.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이 문제를 직면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런 감정이 처음이라서. 나도 마찬가지야. 형부가 제 손을 잡았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너를 보는 내 마음이 형부로서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야. 그 순간 저는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감정을 표현할 줄은 몰랐거든요. 형부, 수진아, 나는 내가 좋아. 정말 많이. 그의 목소리는 진지했고 눈빛은 간절했어요. 저도 더 이상 제 감정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저도 형부가 좋아요. 그 고백을 듣자마자 형부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복잡한 감정도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우리, 이러면 안 되는 거 알고 있지? 알아요. 하지만 저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어요. 제가 용기를 내서 말했습니다. 이런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어서 그냥 묻어둘 수가 없어요. 형부가 제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나도 똑같아. 너를 보면 이성을 잃을 것 같아. 우리의 거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이번에는 어제처럼 멈추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현관문에서 벨소리가 울렸어요. 누구지? 형부가 당황스러워하며 일어났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언니의 회사 동료였어요. 언니가 부탁한 서류를 가져온 거였죠. 안녕하세요. 수연 씨가 이 서류 좀 전해달라고 하셔서요. 그 순간 저는 언니의 존재를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려고 했는지,
얼마나 위험한 길을 가고 있는지 깨달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 감정을 멈출 수 없다는 것도 확실해졌습니다. 이미 너무 깊이 빠져버린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저는 잠들기 전에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더 이상 이 감정을 피하지 않겠다고. 어떤 결과가 기다리고 있든 제 마음에 솔직하게 살겠다고 말이에요. 넷째 날, 저는 전날 밤 다짐한 대로 더 적극적으로 행동하기로 했습니다. 아침부터 몸에 달라붙는 검은색 원피스를 선택했고 평소보다 화장도 진하게 했어요. 거울 속 제 모습이 한결 성숙하고 매혹적으로 보였습니다. 형부는 이미 거실에서 신문을 읽고 있었어요. 제가 나타나자 신문에서 고개를 들었는데 그 순간 그의 눈빛이 확연히 달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시선이 제 몸매를 훑어내리더니 다시 제 얼굴로 돌아왔고 그 안에는 숨기려 해도 숨길 수 없는 욕망이 담겨 있었어요. 오늘 특별한 일 있어? 형부가 목소리를 낮춰 물었습니다. 별로요. 그냥 기분이 좋아서요. 저는 의도적으로 그 앞을 지나가면서 살짝 치마를 정리하는 척했어요. 형부의 시선이 제 다리를 따라 움직이는 게 느껴졌습니다. 아침을 준비하면서 저는 일부러 형부 앞에서 몸을 굽혀 냉장고에서 우유를 꺼냈어요. 원피스가 살짝 올라가면서 허벅지 라인이 드러났고 뒤에서 형부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아. 형부가 제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에는 경고와 간절함이 동시에 담겨 있었어요. 네, 저는 천진난만하게 돌아봤지만 사실 제 마음도 두근거리고 있었습니다. 너,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야? 그의 눈빛이 진해졌어요. 아침 준비하고 있는데요. 저는 모른 척했지만 우리 둘 다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고 있었어요. 형부가 천천히 일어나서 제게 다가왔습니다.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제 심장은 더 빠르게 뛰었어요. 그가 제 바로 뒤에 서자 그의 체온이 제 등으로 전해져 왔습니다. 수진아, 우리 위험한 게임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의 목소리가 제 귀에 속삭이듯 들렸어요. 게임이 아니에요. 저는 돌아서서 그를 마주봤습니다. 저는 진심이에요. 그 순간 형부의 자제력이 무너지는 걸 볼 수 있었어요. 그의 손이 제 허리를 감쌌고 저는 그의 가슴에 가까이 끌려갔습니다. 우리의 얼굴이 가까워지면서 서로의 숨소리가 들렸어요. 이러면 정말 돌이킬 수 없어질 거야. 형부가 마지막 경고를 했지만 그의 손은 제 등을 쓰다듬고 있었습니다. 이미 돌이킬 수 없어요. 제가 그의 가슴에 손을 올리며 말했어요. 셔츠 너머로 느껴지는 그의 단단한 근육과 빠르게 뛰는 심장 박동이 생생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우리는 깜짝 놀라서 급하게 떨어졌습니다. 누구지? 형부가 당황스러워하며 현관 쪽을 봤어요. 택배 기사님인 것 같아요. 저도 숨을 고르며 대답했습니다. 택배를 받고 난 후 우리는 다시 어색한 분위기가 되었어요. 하지만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서로에 대한 감정을 확인했고 물리적 접촉도 했거든요. 이제 더 이상 뒤로 물러설 수 없다는 걸 둘 다 알고 있었어요. 수진아, 오늘 저녁에 나랑 드라이브 할래? 형부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좋아요.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어요. 그날 하루 종일 저는 저녁이 기다려졌습니다. 뭔가 결정적인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오후에는 미용실 가서 머리도 새로 했고 향수도 뿌렸어요. 모든 준비를 마치고 거울을 보니 평소의 순수한 처제가 아닌 한 명의 여자로서의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녁 7시 형부와 저는 차에 올랐어요. 그는 평소보다 말이 없었지만 그 침묵 속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차 안에는 은은한 음악이 흘렀고 창밖으로는 해가 지고 있었어요. 어디로 갈까? 형부가 물었습니다. 아무 데나. 조용한 곳이면 좋겠어요. 제가 대답하자 형부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어요. 우리는 도심에서 벗어나 한강 쪽으로 향했습니다. 강변공원에 차를 세우고 나니 주변에는 몇 대의 차만 띄엄띄엄 있을 뿐 한적했어요. 강 위로는 달빛이 반짝이고 있었고 분위기는 한껏 로맨틱했습니다. 예쁘다. 형부가 강을 바라보며 말했지만 그의 시선은 저를 향하고 있었어요. 강이요? 저는 일부러 물어봤습니다. 아니, 너. 형부가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수진아, 너는 정말 아름다워.
그의 고백에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차 안의 공간이 갑자기 좁게 느껴졌고 우리 사이의 거리도 더 가깝게 느껴졌어요. 형부도. 저는 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정말 멋있어요. 그 순간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말없이 대화하고 있었어요.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다는 것을, 오늘 밤이 우리에게 특별한 밤이 될 거라는 것을 말이에요. 형부가 차의 시동을 껐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제게 다가왔어요. 이번에는 아무도 방해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수진아, 정말 괜찮은 거지? 그가 마지막으로 확인했어요. 네, 괜찮아요. 저는 그의 목에 팔을 걸며 대답했습니다. 드디어 우리는 서로를 향해 다가가고 있었어요. 내일이면 우리 관계는 완전히 달라져 있을 거라는 걸 알면서도. 다섯째 날 아침, 저는 이상하게 평온했습니다. 어젯밤 내린 결심 때문인지 더 이상 망설이거나 갈등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기분이었습니다. 화장대 앞에 앉아 거울을 보니 제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더 성숙하고 결단력 있어 보였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레이스 원피스를 선택했는데 어깨 라인이 살짝 드러나는 디자인이었어요. 향수도 평소보다 진하게 뿌렸습니다. 부엌에 나가니 형부가 벌써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제 모습을 본 그의 눈빛에서 어제와는 다른 진지함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둘 다 오늘이 특별한 날이 될 거라는 걸 직감하고 있었거든요. 잘 잤어? 형부가 부드럽게 물었어요. 네, 오랜만에 푹 잤어요. 저는 그 옆에 앉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전보다 훨씬 가까이 앉았는데도 어색하지 않았어요. 형부가 제 손을 자연스럽게 잡았습니다. 수진아, 어젯밤 이야기 정말 진심이었어. 네, 더 이상 도망치고 싶지 않아요. 저는 그의 눈을 바라보며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나도 마찬가지야. 형부가 제 손을 꼭 쥐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하자. 서두르면 안 돼. 그날 하루 종일 우리 사이에는 이상한 긴장감이 흘렀어요. 겉으로는 평범한 일상을 보냈지만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 우연히 스치는 손길, 가까이 지날 때 느껴지는 체온까지. 모든 것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점심을 함께 먹을 때 형부가 제 입가에 묻은 소스를 닦아주었어요. 그의 손가락이 제 입술을 스치는 순간 전기가 흐르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고 그 순간 공기가 뜨겁게 달아올랐어요. 수진아, 형부가 제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가 허스키했습니다. 네, 저도 모르게 입술을 살짝 핫았어요. 그 작은 행동에 형부의 눈빛이 더욱 진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제하며 손을 거두었어요. 오늘 저녁에 특별한 시간을 가져보자. 저녁이 되자 형부는 정성스럽게 만든 저녁을 준비해 놓고 있었어요. 촛불까지 켜놓은 것을 보니 정말 오늘을 특별하게 만들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와, 정말 근사해요. 저는 감탄하며 말했어요. 너를 위해서야. 형부가 의자를 빼주며 말했습니다. 그의 손이 제 어깨를 살짝 터치했는데 그 순간부터 온몸이 예민해지기 시작했어요. 저녁 식사는 마치 연인들의 데이트 같았습니다. 와인을 마시며 나누는 대화, 촛불에 비친 서로의 얼굴, 그리고 점점 짙어지는 분위기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어요. 수진아, 정말 아름다워. 형부가 와인을 한 모금 마시고 나서 진심으로 말했어요. 형부도. 저는 얼굴이 붉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정말 멋있어요. 식사를 마치고 우리는 거실로 이동했어요. 소파에 나란히 앉으니 이전보다 훨씬 자연스러웠습니다. 형부가 제 어깨에 팔을 두르자 저는 그의 가슴에 기대었어요. 이제 정말 시작이구나. 형부가 제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무서우면서도 설레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나도 마찬가지야. 형부가 제 턱을 들어 올렸습니다. 수진아, 정말 괜찮은 거지? 네. 이제는 확실해요. 저는 그의 목에 팔을 둘렀어요. 그렇게 우리는 천천히 가까워졌습니다. 형부의 입술이 제 이마에, 뺨에, 그리고 마침내 제 입술에 닿았어요. 부드럽고 따뜻한 첫 키스였습니다. 키스가 깊어질수록 제 온몸이 뜨거워졌어요. 형부의 손이 제 허리를, 등을, 목선을 따라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저도 그의 넓은 어깨와 탄탄한 가슴을 만지며 그의 체온을 느꼈어요. 수진아,
형부가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정말 아름다워. 그의 입술이 제 목선을 따라 내려오면서 온몸에 전율이 일었어요. 레이스 원피스의 어깨끈이 살짝 흘러내렸고 형부의 시선이 드러난 쇄골 라인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형부. 저는 그의 이름을 부르며 더 가까이 붙었어요. 우리는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뜨거운 키스를 나누었습니다. 형부의 손이 제 허벅지를 쓰다듬고 저는 그의 셔츠 버튼을 하나씩 풀어갔어요. 드러난 그의 탄탄한 가슴에 제 손을 올리니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는 게 느껴졌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것 같아. 형부가 거친 숨소리로 말했어요. 저도요. 저는 그에게 더 깊이 안겼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갈망하며 뜨거운 밤을 보냈습니다. 모든 경계가 사라지고 오직 서로만이 존재하는 시간이었어요. 처제와 형부라는 관계를 넘어서 한 남자와 한 여자로서 서로를 완전히 받아들인 순간이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우리는 서로의 품에서 잠들었어요. 그때까지도 저는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완벽한 순간이 정말 제게 일어난 일인지 믿기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편으로는 복잡한 감정도 들었어요.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버렸다는 생각과 언니에 대한 죄책감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형부의 따뜻한 품에 안겨 있으니 그런 생각들도 잠시 사라졌어요. 지금 이 순간만큼은 아무 걱정 없이 행복하고 싶었거든요. 새로운 하루가 밝았을 때 우리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져 있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진짜 연인이 되었고 더 이상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었어요. 6째 날 아침 저는 형부의 품에서 눈을 떴습니다. 햇살이 창문 사이로 들어와 그의 잠든 얼굴을 비추고 있었어요. 평온한 표정의 그를 보니 어젯밤 일이 꿈이 아니었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키려 하는데 형부가 눈을 뜨며 미소를 지었어요. 깨웠어. 미안. 저는 부끄러워하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오히려 좋은 풍경을 보게 됐는걸. 형부가 제 머리카락을 정리해주며 말했어요. 잘 잤어. 네. 정말 오랜만에 깊게 잤어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의 품에서 잔 덕분에 마음이 한결 편안했거든요. 후회하지 않아. 형부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잠시 생각해봤지만 의외로 후회는 들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더 일찍 이렇게 되지 못한 게 아쉬워요. 형부가 안도의 표정을 지으며 제 이마에 가벼운 키스를 했어요. 나도 마찬가지야. 우리는 함께 샤워를 하고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모든 것이 자연스러웠어요. 마치 오랫동안 연인이었던 것처럼 말이에요. 형부가 뒤에서 허리를 감싸 안으며 목에 키스를 하자 저는 행복한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제 진짜 우리구나. 제가 중얼거리자 형부가 더 꽉 안아주었어요. 그래. 이제 숨길 필요도 없고. 하지만 그 순간 갑자기 현실이 떠올랐습니다. 언니는 내일 돌아올 예정이었거든요. 형부. 언니가 돌아오면 어떻게 하죠? 저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글쎄, 형부도 잠시 진지해졌습니다. 일단은 비밀로 해야겠지.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복잡했어요. 이런 완벽한 행복을 숨겨야 한다는 게 아쉬웠거든요. 오전 내내 우리는 집안에서 달콤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소파에 함께 앉아 영화를 보면서도 계속 스킨십을 했어요. 형부가 제 어깨에 팔을 두르고 저는 그의 가슴에 기대어 있었습니다. 가끔 서로를 바라보며 짧은 키스를 나누기도 했고요. 수진아, 점심 뭐 먹을까? 형부가 제 머리카락을 만지작거리며 물었어요. 같이 나가서 먹을까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저는 그를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그런데 형부가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밖에서 너무 다정하게 굴면 안 되겠다. 맞는 말이었어요. 우리는 아직 처제와 형부 관계였고 누구나 보면 이상하게 생각할 테니까요. 알겠어요. 조심할게요. 저는 아쉽지만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점심을 먹으러 나가면서도 우리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가끔 손이 스치거나 시선이 마주칠 때마다 전기가 흐르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비밀 연애의 짜릿함이랄까요.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는데 형부가 갑자기 제 손을 살짝 잡았어요. 괜찮아.
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왜요? 표정이 좀 아쉬워 보여서. 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조금 아쉽긴 해요. 당당하게 연인처럼 행동하고 싶은데. 나도 마찬가지야. 하지만 조금만 참자. 시간이 지나면 방법이 있을 거야. 집으로 돌아온 후 우리는 다시 자유로워졌습니다. 형부가 저를 소파에 눕히고 위에서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이제 집에서는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정말요? 저는 장난스럽게 웃으며 그의 목을 끌어당겼어요. 우리는 오후 내내 서로를 탐닉했습니다. 때로는 격정적으로, 때로는 부드럽게. 마치 오랫동안 갈증을 참았던 사람이 물을 마시는 것처럼 서로를 갈망했어요. 저녁이 되자 형부가 직접 요리를 해주었어요. 제가 뒤에서 안고 있으니까 요리하기 힘들다고 투덜거렸지만 표정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수진아, 너 요리할 줄 아니? 형부가 갑자기 물었어요. 조금요. 왜요? 언니가 돌아오면 내가 해주는 게 자연스러울 것 같아서. 아, 맞습니다. 언니가 돌아오면 다시 원래 관계로 돌아가야 하는 거였어요. 갑자기 현실감이 밀려왔습니다. 형부, 언니 앞에서 자연스럽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걱정스러워했어요. 해야지. 들키면 안 되니까. 형부가 저를 안아주며 말했어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 우리 사이는 변하지 않을 거야. 그날 밤 우리는 또다시 뜨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다른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내일이면 언니가 돌아오고 이런 자유로운 시간이 끝날 거라는 아쉬움 말이에요. 내일부터는 조심해야 해. 형부가 제 등을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네. 하지만 이 감정만큼은 숨길 수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야. 하지만 우리만의 신호를 만들어 보자. 언니가 있어도 서로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도록. 어떤 신호요? 형부가 생각하더니 제 손을 들어 검지를 살짝 만졌어요. 이렇게 손가락을 살짝 터치하는 거 어때? 아무도 모르게.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우리만의 비밀 신호네요. 그렇게 우리는 내일부터 시작될 새로운 삶에 대해 계획을 세웠습니다. 겉으로는 처제와 형부로 지내지만 속으로는 연인으로서의 마음을 간직하기로 한 거예요. 하지만 과연 언니 앞에서 이 감정을 숨길 수 있을지 벌써부터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7째 날 오후 언니가 돌아온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예정보다 하루 일찍 일이 끝났다고 하더군요. 갑작스러운 소식에 저와 형부는 당황했어요. 벌써 내일 온다고 했잖아. 형부가 휴대폰을 보며 말했습니다. 일이 빨리 끝났나 봐요. 저는 갑자기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거든요. 6시쯤 도착할 예정이래. 이제 3시간밖에 안 남았네. 형부가 시계를 보며 말했어요. 우리는 급하게 집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의심스러운 흔적이 있을까봐 모든 곳을 점검했어요.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우리 자신이었습니다. 과연 자연스럽게 행동할 수 있을까요? 수진아, 연습해보자. 형부가 제안했어요. 연습이요? 언니 앞에서 어떻게 행동할지 말이야. 너무 어색하거나 부자연스러우면 들킬 수도 있어. 맞는 말이었어요. 우리는 거실에서 실제 상황을 가정해서 연습했습니다. 하지만 형부와 눈이 마주칠 때마다 심장이 두근거려서 자연스럽게 행동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안 돼. 이렇게 하면 바로 들켜. 형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좀 더 무덤덤하게 해야 해. 어떻게요? 형부만 봐도 심장이 뛰는데.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나도 마찬가지야. 하지만 참아야 해. 형부가 제 어깨를 잡으며 말했습니다. 언니를 위해서라도. 오후 6시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녀왔어요. 언니의 밝은 목소리가 집 안에 울려 퍼졌어요. 언니,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달려가서 언니를 안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수진아, 보고 싶었어. 우리 형부 잘 챙겨줬지. 언니가 저를 보며 웃었습니다. 당연하지. 형부가 오히려 저를 잘 돌봐줬어요. 저는 대답하면서 형부를 힐끗 봤는데 그도 자연스럽게 웃고 있었어요. 여보, 고생 많았어. 형부가 언니에게 다가가서 가볍게 안아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이상한 감정이 들었어요.
질투라고 해야 할까요? 저녁 식사 준비를 하면서도 저는 계속 신경이 쓰였습니다. 형부와 자연스럽게 대화해야 하는데 자꾸 의식하게 되었거든요. 다행히 언니는 출장 이야기를 하느라 바빠서 우리의 어색함을 눈치채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부산 날씨가 정말 좋더라. 다음에는 셋이 함께 여행 가자. 언니가 제안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형부가 대답했지만 저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 미묘한 표정을 지었어요. 저녁을 먹는 동안 저는 거의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형부와 언니가 부부답게 대화하는 모습을 보니 제가 끼어들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질투심도 느꼈어요. 수진아, 왜 이렇게 조용해? 몸이 안 좋아? 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 저는 얼버무렸습니다. 그럼 일찍 자. 내가 설거지 할게. 언니가 다정하게 말했어요. 그 순간 더 큰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이렇게 착한 언니를 제가 배신하고 있다니. 하지만 동시에 형부에 대한 마음도 포기할 수 없었어요. 밤 10시쯤 저는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건너편 언니 방에서 들려오는 소리 때문이었습니다. 언니와 형부가 대화하는 소리, 그리고 다른 소리들도 들렸어요. 질투와 배신감, 그리고 죄책감이 뒤섞여서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이런 감정을 느끼는 제가 너무 이상했어요. 새벽 1시쯤 조용히 화장실 가려고 방 밖으로 나왔는데 형부와 마주쳤습니다. 그도 화장실에 가려던 참이었나 봐요. 못 자겠어. 형부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네. 형부는요? 나도 마찬가지야. 그가 제 손을 살짝 잡더니 우리만의 신호인 검지 터치를 했어요. 그 순간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힘들지? 형부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조금요. 생각보다 어려워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야. 하지만 형부가 주위를 살피더니 저를 화장실 안으로 끌어당겼어요. 형부, 잠깐만. 너무 보고 싶었어. 그가 저를 벽에 기대게 하더니 깊은 키스를 했어요. 안 돼요. 위험해요. 저는 당황스러워했지만 몸은 솔직하게 반응하고 있었어요. 알아. 하지만 참을 수가 없어. 형부의 손이 제 허리를 감쌌고 저는 그의 목에 팔을 둘렀어요. 우리는 언니가 바로 옆방에서 자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서로를 갈망했습니다. 위험하다는 걸 알면서도 멈출 수 없었어요. 오히려 그 위험함이 더 짜릿했습니다. 형부가 제 귀에 속삭였어요. 너무 아름다워. 하루 종일 보고 싶었어. 저도요. 저는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어요. 우리는 조용히 하지만 격렬하게 서로를 탐했습니다. 언니가 깨면 안 된다는 긴장감이 오히려 더 자극적이었어요. 제 등이 차가운 타일 벽에 닿았지만 형부의 뜨거운 체온 때문에 전혀 춥지 않았습니다. 조심해. 소리 나면 안 돼. 형부가 제 입술에 손가락을 갖다 대며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최대한 조용히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형부의 애무가 격해질수록 참기가 어려웠어요. 그렇게 우리는 화장실에서 위험하지만 달콤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언니가 바로 옆에 있다는 사실이 오히려 더 큰 흥분을 주었어요. 끝나고 나서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위험했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내일부터 더 조심해야겠어. 형부가 제 머리카락을 정리해주며 말했어요. 네. 하지만 가끔은 이런 시간도 필요할 것 같아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각자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확실히 알게 되었어요. 언니가 있어도 위험해도 우리는 서로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8째 날부터 우리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언니가 있는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행동하는 건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어요. 특히 형부와 눈이 마주칠 때마다 얼굴이 빨개져서 당황스러웠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 언니는 평소처럼 밝은 표정으로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어제 너무 피곤해서 일찍 잤는데 중간에 소리가 났던 것 같아. 뭐였을까? 언니가 무심코 말했습니다. 저와 형부는 동시에 움직임을 멈췄어요. 혹시 어젯밤 화장실에서의 일을 들켰나 싶어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소리, 형부가 최대한 자연스럽게 물어봤어요. 응,
뭔가 움직이는 소리 같았는데 아마 수진이가 화장실 갔다 온 건가? 언니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아, 네. 새벽에 화장실 갔어요. 저는 얼굴이 빨개지는 걸 느끼며 대답했어요. 다행히 언니는 별다른 의심 없이 넘어갔지만 저와 형부는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정말 위험했어요. 그날부터 저는 언니의 모든 행동을 예민하게 관찰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뭔가 눈치채는 건 아닌지, 의심하는 건 아닌지. 하지만 언니는 여전히 평소와 다름없어 보였어요. 오히려 더 애정 표현이 많아진 것 같았습니다. 형부에게 스킨십도 자주 했고, 제게도 더 관심을 보였어요. 수진아, 요즘 왜 이렇게 조용해? 혹시 남자친구 생겼어? 언니가 갑자기 물어봤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취업 걱정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있어요. 저는 얼버무렸습니다. 그래. 그럼 형부가 회사에 좋은 자리 있는지 알아봐 달라고 해야겠다. 언니가 형부를 보며 말했어요. 그러지 뭐. 우리 수진이 이쁘고 똑똑한데 어디든 갈 수 있을 거야. 형부가 자연스럽게 대답했지만 저는 그 말에 가슴이 뛰었어요. 언니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역시 우리 형부. 처제 아끼는 거 봐. 그 말에 저와 형부는 또다시 어색해졌어요. 아끼다라는 말이 지금 우리 상황에서는 너무 무거운 의미로 들렸거든요. 오후에 언니가 마트에 간 사이 저와 형부는 잠시 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아까 정말 위험했어. 형부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맞아요. 들킬 뻔했잖아요. 저도 아직 심장이 진정되지 않았어요. 앞으로 더 조심해야겠어. 언니가 의심하기 시작하면 형부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숨기는 것도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솔직한 마음을 표현했어요. 언니 앞에서 형부를 보면 자꾸 의식하게 되거든요. 형부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나도 마찬가지야. 특히 언니가 내게 애정 표현을 할 때면 미안한 마음이 들면서도 동시에 너만 생각나. 정말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약간 안도했어요. 저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싶어서요. 그래. 이제 언니를 볼 때도 예전 같은 감정이 안 들어. 오직 너만. 형부가 제 뺨을 어루만지려던 순간 현관문 소리가 들렸어요. 다녀왔어요. 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우리는 급하게 떨어져서 각자 자연스러운 척했어요. 하지만 언니가 거실로 들어왔을 때 뭔가 이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뭔가 분위기가 이상한데? 언니가 우리를 번갈아 보며 말했어요. 이상해. 뭐가? 형부가 태연하게 물어봤지만 목소리에 긴장감이 배어 있었어요. 모르겠어. 그냥 느낌이. 언니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 순간 저는 들킬 것 같은 공포감을 느꼈어요. 언니의 직감이 상당히 예리한 편이었거든요. 언니, 제가 마트 갔다 온 물건 정리 도와드릴게요. 저는 서둘러 화제를 돌렸습니다. 저녁 준비를 하면서도 언니는 계속 저와 형부를 관찰하는 것 같았어요. 평소보다 질문도 많이 했고 유독 저희 둘의 반응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형부랑 많이 친해졌네. 예전에는 별로 대화도 안 했는데. 언니가 갑자기 말했어요. 그냥 언니 없는 동안 많이 이야기했어요.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래, 뭔 이야기? 언니의 질문이 계속됐습니다. 별거 아니야. 그냥 수진이 고민 상담해주고 그랬지. 형부가 대신 대답해줬어요. 하지만 언니의 표정은 여전히 의심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잠들기 전에 화장실 가려고 나왔는데 언니가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요. 언니, 왜 여기 서 있어요? 저는 놀라서 물어봤어요. 수진아. 나도 화장실 가려고. 언니가 대답했지만 표정이 이상했어요. 그때 형부도 방에서 나왔습니다. 언니를 보자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여보, 왜 여기 있어? 형부도 당황스러워했습니다. 둘 다 화장실 가려고 나온 거야? 언니가 우리를 번갈아 보며 물었어요.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뭔가 의심스러운 상황이었거든요. 네, 저 먼저 다녀올게요. 저는 서둘러 화장실로 들어갔어요. 화장실 안에서 밖에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언니가 형부에게 뭔가 묻고 있는 것 같았지만 정확히 들리지는 않았어요. 나오고 나니 형부만 복도에 있었습니다. 언니는 이미 방으로 들어간 것 같았어요. 괜찮아. 형부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모르겠어요. 언니가 뭔가 눈치챈 것 같아요. 저는 불안한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기 어려웠어요. 언니가 정말 뭔가 의심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가 너무 부주의했던 건 아닌지,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언니의 행동은 더욱 의심스러워졌어요. 평소보다 훨씬 예민해 보였고 저와 형부를 유심히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언니가 우리 사이를 눈치챈 걸까요? 아니면 제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걸까요? 어쨌든 분명한 건 이 상황이 점점 위험해지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9째 날, 긴장감은 절정에 달했습니다. 언니는 아침부터 이상하게 행동했어요. 평소와 달리 말수도 적었고 저와 형부를 번갈아 보는 시선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오늘 회사 회식이 있어서 늦을 것 같아. 형부가 아침에 말했어요. 그래, 몇 시쯤 들어올 것 같은데? 언니가 물었습니다. 12시 넘을 수도 있어. 미안. 저는 형부와 언니의 대화를 들으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한편으로는 형부가 없으면 언니와 둘만 있게 되어 어색할 것 같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형부가 늦게 들어오면 또 다른 기회가 생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형부가 출근하고 나서 언니와 저는 집에 둘만 남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자연스럽게 대화했을 텐데 요즘은 뭔가 어색했어요. 수진아, 우리 오랜만에 쇼핑 갈까? 언니가 갑자기 제안했습니다. 좋아요. 저는 대답했지만 언니의 진짜 의도가 궁금했어요. 백화점에 가서도 언니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쇼핑보다는 저와 대화하는데 더 집중하는 것 같았어요. 수진아, 솔직히 물어볼게. 요즘 뭔가 이상하지 않아? 언니가 카페에 앉아서 직설적으로 물어봤습니다. 이상하다니. 뭐가요? 저는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너랑 민호 말이야. 예전에는 서로 별로 관심도 없었는데 요즘은 뭔가 다른 것 같아. 그 말에 저는 얼굴이 빨개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런가요? 저는 별로. 수진아, 언니가 제 손을 잡으며 진지하게 말했어요. 언니한테는 솔직하게 말해. 혹시 민호를 좋아하는 거야?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언니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물어올 줄은 몰랐거든요. 언니, 그게 무슨... 저는 부정하려 했지만 언니의 눈빛이 너무 진지했어요. 수진아, 언니 눈에는 다 보여. 너희 둘이 서로를 보는 시선이 예전과 달라졌어. 저는 더 이상 거짓말할 수 없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인정할 수도 없었죠. 언니, 저는 괜찮아. 언니가 이해해 줄게. 사실 민호도 요즘 이상해. 나를 볼 때 예전 같지 않아. 그 말에 저는 더욱 당황했어요. 언니가 이미 모든 걸 알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언니는 말이 없었습니다. 저도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분위기가 너무 무거웠습니다. 저녁을 먹을 때도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형부가 없어서 더욱 그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언니, 저 일찍 잘게요. 저는 견디다 못해 먼저 자리를 들여 했어요. 수진아, 잠깐. 언니가 저를 불렀습니다. 오늘 밤에 민호 들어오면 셋이 함께 이야기해야겠어. 그 말에 저는 식은땀이 났어요. 설마 언니가 정말 모든 걸 알고 있는 건 아니겠죠. 밤 11시가 넘어서 형부가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온 편이었어요. 일찍 왔네? 언니가 말했습니다. 응, 생각보다 빨리 끝났어. 형부가 대답하면서 저를 쳐다봤는데 제 표정을 보고 뭔가 이상함을 느낀 것 같았어요. 민호야, 우리 세 명이 이야기할 게 있어. 언니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형부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무슨 이야기? 앉아. 중요한 이야기야. 우리 세 명은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분위기가 너무 무거워서 숨쉬기도 힘들었어요. 솔직히 말할게. 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 둘 사이에 뭔가 있는 거 맞지? 순간 저와 형부는 얼어붙었어요. 결국 들킨 것 같았습니다. 여보, 그게 무슨... 형부가 부정하려 했지만 언니가 손을 들어 막았어요. 거짓말하지 마. 내가 바보인 줄 알아.
너희 둘이 서로 보는 눈빛, 어색해하는 모습, 모든 게 다 보여. 저는 고개를 숙이고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언니의 다음 말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사실, 나도 모르고 있었던 건 아니야. 뭐, 형부가 놀라서 물어봤어요. 출장 가기 전부터 느꼈어. 민호가 수진이를 보는 시선이 달라졌다는 걸. 그리고 수진이도 마찬가지였고. 저는 언니의 말에 더욱 당황했어요. 그럼 언니가 이미 알고 있었던 건가요? 그럼 왜 지금까지?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확신이 없었거든. 그리고 언니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사실 나도 요즘 민호에 대한 감정이 예전 같지 않아. 그 말에 저와 형부는 모두 놀랐어요. 무슨 뜻이야? 형부가 물어봤습니다. 우리 요즘 많이 멀어진 것 같지 않아? 서로에 대한 관심도 줄어들었고. 언니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순간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죄책감, 안도감, 혼란. 모든 게 뒤섞여 있었어요. 그럼 언니는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모르겠어. 하지만 이렇게 서로 속이고 지낼 수는 없잖아. 그날 밤 우리는 새벽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서로의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어요. 그리고 예상치 못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언니는 이혼을 원하고 있었고 형부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미 부부로서의 감정은 식어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와 형부의 감정도 인정해주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 언니가 말했습니다. 이혼 절차가 끝날 때까지는 조심해. 그리고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그 말에 저와 형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모든 비밀이 밝혀지고 새로운 시작의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고민도 시작되었어요. 과연 이 결정이 옳은 걸까요? 언니가 자리를 뜨고 나서 저와 형부는 둘만 남았습니다. 오랜만에 당당하게 서로를 바라볼 수 있었어요. 이제 정말 시작이구나. 형부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네. 하지만 복잡해요. 저는 솔직한 마음을 말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야.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아. 그가 저를 안아주며 말했어요.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떳떳하게 서로를 사랑했습니다. 더 이상 숨길 필요도 죄책감을 느낄 필요도 없었어요. 비록 복잡한 상황이지만 우리의 사랑은 진실했으니까요. 새로운 장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과연 행복한 결말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열째 날 아침 집안의 분위기는 묘하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모든 비밀이 밝혀진 후 오히려 더 어색해진 것 같았어요. 언니는 평소처럼 아침을 준비했지만 표정이 복잡해 보였습니다. 잘 잤어. 언니가 저에게 물어봤지만 목소리에 미묘한 변화가 있었어요. 네. 저는 대답하면서도 불편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형부도 마찬가지였어요. 어젯밤에는 모든 게 해결된 것 같았는데 막상 아침이 되니 현실적인 문제들이 하나씩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민호야, 오늘 변호사 사무실에 연락해 볼게. 언니가 갑자기 말했어요. 벌써? 형부가 놀라서 물어봤습니다. 늦출 이유가 있어. 어차피 결정한 일이잖아. 그 말에 저는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어젯밤에는 모든 게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 같았는데 막상 이혼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나오니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언니, 정말 괜찮은 거예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언니가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말했습니다. 괜찮다는 게 뭘까? 사실 마음이 편하지는 않아. 그럼. 하지만 이게 맞는 것 같아. 우리 셋 다 행복하지 않은 상태로 계속 지낼 수는 없잖아. 형부가 언니에게 다가가서 말했어요. 미안해, 수연아. 내가 너를 제대로 사랑하지 못했던 것 같아. 너만의 잘못은 아니야. 나도 마찬가지였어. 언니가 쓸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상한 감정을 느꼈어요. 언니와 형부가 이렇게 담담하게 이별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니 오히려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제가 끼어들어도 되는 걸까요? 오후에 언니가 친구를 만나러 나간 사이 저와 형부는 처음으로 이 상황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수진아, 후회하지 않아? 형부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모르겠어요. 어젯밤에는 확신했는데
오늘 아침에 언니 보니까 저는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야. 이혼은 맞는 결정인 것 같은데 너까지 이런 복잡한 상황에 끌어들인 게 맞나 싶어서. 형부 때문이 아니에요. 제가 원한 일이기도 하잖아요. 하지만 말로는 그렇게 해도 마음 한편으로는 계속 불안했어요. 과연 우리가 진짜 사랑인 걸까? 아니면 그냥 금지된 관계의 짜릿함에 빠진 것일까요? 저녁에 언니가 돌아왔는데 표정이 전과 달랐어요. 뭔가 결심을 굳힌 것 같았습니다. 변호사랑 내일 만나기로 했어. 언니가 말했습니다. 이렇게 빨리? 저는 놀랐어요. 늦출 이유가 없잖아. 그리고 언니가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수진아, 너도 신중하게 생각해봐. 무슨 뜻이에요? 민호와의 관계 말이야. 이혼한다고 해서 모든 게 쉬워지는 건 아니야. 주변 사람들 시선도 있고 가족들 반응도 있을 거고. 언니의 말에 저는 현실을 깨달았어요. 지금까지는 우리 셋만의 문제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훨씬 복잡한 일이었습니다.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어요. 저는 결연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그럼 각오는 하고 있어야 해. 쉽지 않을 거야. 그날 밤 저는 잠들기 전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이 길이 맞는 걸까요? 형부를 사랑하는 마음은 확실하지만 그 사랑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만큼 강한 걸까요? 다음 날 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언니가 변호사를 만나고 돌아와서 한 말이 예상과 달랐어요. 민호야, 생각을 다시 해봤는데. 언니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뭘? 우리 다시 한번 노력해보는 게 어떨까? 그 말에 저와 형부는 모두 얼어붙었어요. 갑자기 왜? 형부가 당황스러워했습니다. 변호사와 이야기하다 보니까 현실적인 문제들이 너무 많더라고. 재산분할, 사회적 시선, 그리고 언니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수진이 미래까지 생각하면 언니, 그건 제가 감당할 일이에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정말 평생 언니 남편을 뺏은 여자라는 소리 들으면서 살 수 있어. 그 말에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생각해보니 정말 그럴 수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민호도 지금은 새로운 사랑에 빠져 있지만 나중에 후회하면 어떻게 할 거야? 형부도 침묵했습니다. 언니의 말이 일리가 있었거든요. 그럼 언니는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우선 이혼은 잠시 미루고 우리 관계를 다시 정리해보자. 그리고 수진이도 시간을 갖고 신중하게 생각해봐. 그날 밤 집안은 다시 이상한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어제까지는 모든 게 해결된 줄 알았는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기분이었어요. 형부는 언니와 같은 방에서 잤고 저는 혼자 제 방에 있었습니다. 벽 너머로 들려오는 그들의 대화 소리에 잠들 수가 없었어요. 과연 언니의 결정이 맞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너무 성급했던 걸까요? 모든 게 다시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형부에 대한 사랑은 변하지 않았지만 현실적인 문제들이 하나씩 드러나면서 자신감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11째 날, 집 안의 분위기는 최악이었습니다. 모두가 서로를 의식하며 어색하게 지내고 있었어요. 언니는 형부와의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것 같았고, 형부는 혼란스러워하며 어정쩡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저는 그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형부를 포기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끝까지 싸워야 하는 건지 정말 모르겠었습니다. 수진아, 오늘 친구들이랑 여행 갈 건데 같이 갈래? 언니가 갑자기 제안했어요. 여행이요? 응, 1박 2일로. 너도 환기 좀 하고 와. 요즘 너무 스트레스 받는 것 같아서. 사실 저는 여행보다는 이 상황을 정리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언니가 저를 집에서 떼어놓으려는 의도인 것 같아서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언니만 가세요. 저는 집에 있을게요. 왜? 집에 있어봤자 답답하기만 할 텐데. 그때 형부가 끼어들었어요. 수진이가 싫다고 하는데 억지로 보낼 필요는 없지 않나. 너는 왜 끼어들어? 언니가 형부에게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순간 공기가 차가워졌어요. 겉으로는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서로에 대한 불신이 쌓여 있었나 봅니다. 미안, 그냥 수진이 의사를 존중해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형부가 변명했지만 언니의 표정은 더욱 굳어졌어요.
정말 아니면 수진이랑 둘이 남고 싶어서. 그 말에 저는 깨달았어요. 언니가 저를 여행에 보내려는 진짜 이유를 말이에요. 저와 형부를 떼어놓으려는 거였습니다. 언니, 저 정말 가기 싫어요. 집에 있고 싶어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언니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알겠어. 그럼 내가 안 가면 되지. 결국 아무도 여행을 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일로 인해 집안 분위기는 더욱 어색해졌어요. 오후에 형부가 저에게 조용히 말을 걸어왔습니다. 수진아, 우리 잠깐 나가서 이야기하자. 지금요? 응. 이 상황을 정리해야 할 것 같아. 우리는 근처 공원으로 나갔습니다. 벤치에 앉아서 형부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수진아, 솔직히 말할게. 나 정말 혼란스러워. 저도요. 언니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가 너무 성급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그 말에 제 가슴이 아팠어요. 그럼, 형부는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모르겠어. 너를 사랑하는 건 확실한데, 그 사랑 때문에 내가 평생 고생하게 만들고 싶지는 않거든. 그건 제가 선택할 문제예요. 정말, 지금 당장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도, 나중에 후회하면 어떡해. 저는 형부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형부, 솔직히 말해주세요. 저 때문에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사랑한다면서 왜 이렇게 망설이는 거예요? 형부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수진아, 사랑한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야. 현실적인 문제들이 너무 많아.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형부도 결국 포기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말이에요. 알겠어요. 저는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형부 마음은 알겠어요. 수진아, 오해하지 마. 나는 괜찮아요.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언니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포기할게요. 그 말을 하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후련했어요. 이렇게 계속 갈등하느니 차라리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나을 것 같았거든요. 집으로 돌아와서 저는 언니에게 말했습니다. 언니, 저 내일부터 원룸 알아볼게요. 갑자기 왜? 더 이상 이 집에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언니와 형부가 관계 회복하는데 제가 방해되잖아요. 언니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수진아, 그럴 필요 없어. 아니에요. 저도 독립하고 싶었거든요. 사실 독립보다는 이 복잡한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형부를 계속 보고 있으면 포기한다고 해도 마음이 흔들릴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짐을 정리하면서 지난 며칠을 생각해 봤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요. 처음 느낀 듬지된 사랑, 달콤했던 순간들, 그리고 현실의 벽. 모든 게 꿈 같았습니다. 새벽 2시쯤 답답한 마음에 옥상에 올라갔어요. 차가운 밤 공기를 마시며 복잡한 마음을 정리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옥상에 이미 누군가 있었습니다. 형부였어요. 그도 잠들지 못하고 여기 올라와 있었나 봅니다. 못 자겠어. 형부가 별을 바라보며 물어봤어요. 네. 형부도요? 응. 우리는 나란히 서서 도시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예전 같으면 서로에게 달려갔을 텐데, 이제는 어색하기만 했어요. 수진아, 정말 미안해. 형부가 차가운 바람에 머리카락이 흩날리며 말했습니다. 왜요? 너를 이런 상황에 빠뜨려서. 그리고 끝까지 책임지지 못해서. 저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형부 잘못이 아니에요. 저도 원했던 일이니까. 하지만 형부, 저는 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안아주세요. 형부가 망설이더니 저를 조심스럽게 안아주었어요.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도 그의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사랑해요. 제가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으며 속삭였어요. 나도 정말 사랑해. 형부도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옥상 위 별빛 아래에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서로를 갈망했습니다. 아무도 올라오지 않는 고요한 공간에서 아무 말 없이, 하지만 그 어떤 때보다도 간절하게. 이것이 정말 마지막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 절실했어요.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과 따뜻한 그의 품이 대조를 이뤘고 도시의 불빛들이 우리의 마지막 순간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모든 게 끝나고 나서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행복해요, 형부. 제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너도 꼭 행복하기를 바라. 그렇게 우리의 사랑은 끝났습니다. 짧았지만 진실했던, 그리고 평생 잊을 수 없을 사랑이었어요. 열이틀째 날, 저는 정말로 집을 나왔습니다. 언니와 형부는 말리려 했지만 제 결심은 확고했어요. 더 이상 그 집에 있으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새로 구한 원룸은 작았지만 깔끔했습니다. 혼자만의 공간이라는 게 오랜만이라 어색하면서도 후련했어요. 무엇보다 형부 생각을 하지 않고 지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정말 괜찮을까? 짐을 옮기면서 혼자 중얼거렸어요. 첫날 밤은 생각보다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평온했어요. 그동안 너무 복잡한 감정들에 휘둘려 살았는데 이제야 정말 제 자신을 돌아볼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며칠 후 언니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수진아, 잘 지내고 있어? 네, 언니. 괜찮아요. 그래도 뭔가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연락해. 그리고 언니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미안해. 왜요? 너를 그런 상황에 빠뜨려서. 내가 좀 더 현명하게 처리했어야 했는데.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언니 잘못이 아니에요. 모두 제가 선택한 일이니까. 그래도 미안해. 전화를 끊고 나니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언니도 형부도 저도 모두 피해자인 것 같았습니다. 아무도 나쁜 사람은 없었는데 그냥 상황이 복잡했을 뿐이었어요. 일주일이 지나면서 저는 천천히 일상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취업 준비도 다시 시작했고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친구들과도 만나기 시작했어요. 수진아, 요즘 뭔가 달라 보여. 혜진이가 카페에서 말했습니다. 어떻게? 모르겠어. 더 성숙해 보이는 것 같아. 뭔 일 있었어?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그냥 많은 생각을 했어요. 연애, 비슷한 거. 혜진이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뭔가 큰 일을 겪었다는 걸 눈치챈 것 같았어요. 한 달이 지나자 형부에 대한 생각이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잊은 건 아니었지만 예전처럼 가슴 아프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그때의 일들이 좋은 추억으로 남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길을 걷다가 우연히 언니와 형부를 봤습니다. 멀리서였지만 함께 걷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예전만큼 다정해 보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함께 노력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지만 이상하게 안도감도 들었어요. 그들이 다시 잘 지내고 있다는 것이 다행스러웠거든요. 저는 그들이 저를 발견하기 전에 조용히 다른 길로 돌아섰습니다. 굳이 어색한 상황을 만들 필요는 없으니까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옥상에 올라갔어요. 새 집에도 옥상이 있었는데 그날 밤 형부와 함께 있었던 그 옥상과 비슷했습니다. 별을 바라보며 그때의 일들을 떠올렸어요. 달콤했던 순간들, 가슴 아팠던 순간들, 그리고 마지막 이별까지. 모든 게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잘했을까? 하늘에 대고 혼자 물어봤어요. 바람이 불어와 제 머리카락을 흩날렸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2달 후 저는 드디어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작은 회사였지만 제가 원하던 일이었어요. 새로운 시작이라는 생각에 마음이 설렸습니다. 첫 출근 날 거울을 보니 예전과는 다른 제 모습이 있었어요. 더 단단해 보였고 더 자신감 있어 보였습니다. 그 복잡했던 경험들이 저를 성장시켜준 것 같았어요. 회사에서 만난 동료들은 모두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특히 같은 팀의 선배 한 분이 친절하게 챙겨주셨어요. 수진 씨, 점심 같이 드실래요? 그 선배가 물어봤습니다. 네, 좋아요. 점심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편안한 느낌이 들었어요. 오랜만에 복잡한 생각 없이 누군가와 대화하는 게 좋았습니다. 수진 씨는 연애 안 하세요? 선배가 갑자기 물어봤어요. 요즘은 일에 집중하고 있어요. 저는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해드릴게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직은 새로운 연애를 생각할 준비가 되지 않았지만 언젠가는 그런 날이 올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일기를 썼어요. 오랜만에 하는 일기였는데 쓰고 나니 마음이 정리되는 기분이었습니다.
오늘부터 정말 새로운 시작이다. 과거는 과거로 남겨두고 앞으로의 일에 집중하자. 그렇게 저희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형부와의 사랑은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겨두고 이제는 제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기로 했어요. 가끔은 그리울 때도 있겠지만 그것마저도 제 인생의 소중한 한 부분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저는 회사 생활에 완전히 적응했고 새로운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어요. 그동안 형부 생각은 정말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가끔 문득 떠오르긴 했지만 예전처럼 가슴 아프지는 않았어요. 어느 금요일 저녁 회사 동료들과 회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마음 편히 술을 마실 수 있어서 기분이 좋았어요. 수진 씨, 요즘 정말 밝아지셨어요. 김 대리가 말했습니다. 그래요? 그냥 일이 재미있어서 그런가 봐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좋은 일이겠네요. 근데 정말 남자친구 없어요? 이렇게 예쁜데. 지금은 일에 집중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이런 질문에도 자연스럽게 대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회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지하철역에서 누군가와 부딪혔어요. 죄송합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수진아? 그 목소리에 저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형부였습니다. 형부.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6개월 만에 마주친 그는 예전보다 조금 야위어 보였지만 여전히 매력적이었습니다. 우연이네. 잘 지내고 있었어. 형부가 어색하게 웃으며 물어봤어요. 네. 형부는요? 나도 그럭저럭. 서로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예전 같으면 가슴이 두근거렸을 텐데 지금은 그저 옛 지인을 만난 기분이었어요. 신기했습니다. 술 냄새가 나네. 회식했어. 형부가 물어봤어요. 네, 회사 사람들이랑요. 그래, 취업 축하해. 언니한테 들었어. 고마워요. 또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할 말이 많을 것 같았는데 정작 마주치니 별로 할 말이 없었어요. 그럼 나 먼저 갈게.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그래. 조심히 들어가. 지하철에 올라타면서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어요. 예상과 달리 표정이 평온했습니다. 가슴도 별로 아프지 않았고요. 정말 많이 변했구나. 혼자 생각했어요. 집에 도착해서 샤워를 하면서도 형부와의 만남을 생각해봤는데 이상하게 덤덤했어요. 오히려 제가 이렇게 성장했다는 것이 뿌듯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출근길에 회사 앞 카페에서 또 형부를 만났어요. 이번에는 우연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형부, 여기 웬일이세요? 저는 놀라서 물어봤어요. 그게. 형부가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사실 금요일 이후로 계속 내 생각이 나서. 네, 잠깐 시간 있니? 이야기 좀 하고 싶어서.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과거를 다시 들춰내는 게 좋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형부의 진지한 표정을 보니 거절하기 어려웠어요. 30분 정도만요. 카페에 앉아서 형부가 입을 열었습니다. 수진아,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그냥 평범하게요. 형부는요? 나는. 형부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사실 수연이랑 결국 이혼했어. 네, 저는 깜짝 놀랐어요. 3개월 전에 결국 관계 회복이 안 되더라고. 서로 노력해봤지만 그랬구나. 저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예전 같으면 기뻐했을 텐데 지금은 그저 안타까웠습니다. 언니는 괜찮으세요? 응, 언니도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어. 원래 하고 싶었던 사업을 시작했더라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진아, 형부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사실 내가 보고 싶었어. 정말 많이. 그 말에 저는 당황했어요. 형부,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이제는 아무런 장애물도 없잖아. 저는 잠시 생각해 봤습니다. 예전에 저였다면 당장 그의 품에 뛰어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형부, 고마워요. 하지만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지금의 저는 예전과 달라요. 뭐가 달라? 예전에는 형부가 제 전부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제 자신의 삶이 있거든요. 일도 있고, 친구들도 있고, 꿈도 있고. 형부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저는 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형부에 대한 감정도 많이 변했어요. 사랑했던 건 맞지만 이제는 그냥 소중한 추억으로 남겨두고 싶어요. 정말. 네. 형부도 새로운 시작을 하세요.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형부가 한참 저를 바라보더니 쓸쓸하게 웃었어요. 많이 성숙해졌구나. 그동안 많은 걸 배웠어요. 그래. 알겠어. 형부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볼게. 후회하지 않아. 우리 일을. 저는 잠시 생각해보고 답했어요. 후회는 안 해요.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있는 거니까. 하지만 다시 돌아가고 싶지도 않아요. 알겠어. 행복하게 살아, 수진아. 형부도요. 그렇게 우리는 정말로 마지막 인사를 나눴습니다. 이번에는 아쉽거나 슬프지 않았어요. 오히려 깔끔하게 정리된 기분이었습니다. 회사에 출근해서도 마음이 편안했어요. 드디어 과거와 완전히 결별한 것 같았거든요. 점심시간에 동료가 말했습니다. 수진 씨, 오늘 뭔가 다르세요. 더 밝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저는 웃으며 답했어요. 정말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이제 진짜로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1년이 더 흘렀습니다. 저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회사에서도 인정받는 직원이 되었고 취미 활동도 다양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요가 수업에서 만난 사람들과 친해져서 주말마다 함께 시간을 보내곤 했어요. 수진아, 오늘 우리 요가 선생님 생일 파티인 거 알지? 수업을 마치고 나오면서 민정 언니가 말했어요. 맞아요. 선물은 준비했어요? 응, 너는? 저도 준비했어요. 그런데 어디서 해요? 홍대 쪽 레스토랑이래. 아, 그리고 선생님이 남자친구분들도 많이 오신다고 하더라. 혹시 좋은 인연 있을지도 몰라. 민정 언니가 장난스럽게 윙크했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언니, 저 그런 거 별로 관심 없어요. 그래도 자연스럽게 만나는 게 제일 좋잖아. 너무 닫혀있지 마. 사실 요즘 들어 연애에 대한 생각이 조금씩 바뀌고 있었어요. 예전처럼 절실하지는 않았지만 좋은 사람이 있다면 만나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저녁 7시 홍대의 레스토랑에 도착했을 때 이미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습니다. 요가 수업 친구들뿐만 아니라 처음 보는 분들도 많았어요. 수진아, 이쪽으로 와. 선생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생일 축하드려요. 저는 선물을 건네며 인사했습니다. 고마워. 아, 그리고 소개해 줄 사람이 있어. 선생님이 한 남자분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어요. 내 대학교 후배인데 회사도 너랑 비슷한 업계야. 그분은 키가 크고 인상이 선한 분이었어요. 안경을 쓰고 있었는데 지적인 느낌이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준혁이라고 합니다. 그분이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이수진입니다. 마케팅 쪽 일 하신다고 들었는데 저도 비슷한 일 해요. 광고 기획 쪽이거든요.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어요. 준혁 씨는 말하는 방식도 차분했고 들어주는 것도 잘했습니다. 형부와는 완전히 다른 타입이었지만 편안한 느낌이 들었어요. 수진 씨는 취미가 뭐예요? 준혁 씨가 물어봤어요. 요가랑 최근에는 독서도 많이 해요. 준혁 씨는요? 저는 등산을 좋아해요. 그리고 요리도 취미로 하고 있어요. 요리요? 대단하네요. 그냥 간단한 것들이요. 혼자 살다 보니 자연스럽게 배우게 됐어요. 파티가 끝날 때까지 우리는 계속 대화를 나눴어요. 억지로 끼워 맞춘 것 같지 않고 정말 자연스러웠습니다.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헤어지면서 준혁 씨가 말했어요. 저도요. 혹시 괜찮으시다면 다음에 커피 한잔 하실래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오랜만에 받는 데이트 신청이었거든요. 좋아요. 결국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요? 그럼 연락처 교환해도 될까요? 그렇게 저는 준혁 씨와 연락처를 교환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설레지는 않았지만 뭔가 따뜻한 느낌이었습니다. 며칠 후 준혁 씨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수진 씨, 안녕하세요. 이번 주말에 시간 되시면 카페에서 만날까요? 좋아요. 토요일 오후 홍대의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준혁 씨는 제가 좋아할 만한 책도 가져왔어요.
이 책 정말 재미있어요. 수진 씨가 좋아하실 것 같아서 가져왔어요. 고마워요. 요즘 읽을 책을 찾고 있었는데, 우리는 책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일, 취미, 여행 등 다양한 주제로 대화했어요. 준혁 씨와 있으면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형부와 있을 때처럼 가슴이 두근거리지는 않았지만, 오히려 그게 좋았어요. 수진 씨는 연애를 안 하시나요? 준혁 씨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복잡한 일이 있어서 잠시 쉬고 있었어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렇군요. 혹시 아직 정리가 안 되신 건가요? 아니에요. 이제는 완전히 정리됐어요. 다행이네요. 준혁 씨가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날 이후로 우리는 자주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영화도 보고 전시회도 가고 맛있는 음식점도 찾아다녔어요. 모든 게 자연스럽고 편안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준혁 씨가 직접 요리한 음식을 대접해 주겠다며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어요. 와, 정말 잘하시네요. 저는 그가 만든 파스타를 먹으며 감탄했어요. 맛있어요? 네, 정말 맛있어요. 다행이다. 사실 긴장됐거든요. 식사를 마치고 소파에 앉아 와인을 마시는데 준혁 씨가 갑자기 진지해졌어요. 수진 씨,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네. 수진 씨를 정말 좋아해요. 사귀고 싶어요. 그 고백을 듣는 순간 저는 이상한 감정을 느꼈어요. 형부에게 느꼈던 그 강렬한 사랑과는 달랐지만 따뜻하고 안정적인 감정이었습니다. 준혁 씨,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저도 준혁 씨와 함께 있으면 정말 편안하고 행복해요. 그럼, 네, 사귀어요. 그렇게 우리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예전처럼 격정적이지는 않았지만 오히려 더 건강한 사랑이었어요.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고 배려하는 관계였습니다. 어느 날 밤 준혁 씨와 함께 한강을 걸으면서 문득 생각했어요. 진정한 사랑이란 이런 것일지도 모르겠다고 말이에요. 불타오르는 열정보다는 서로가 서로에게 편안한 쉼터가 되어주는 것. 뭔 생각해? 준혁 씨가 제 손을 잡으며 물어봤어요. 그냥 행복하다는 생각이요. 나도 정말 행복해. 그 순간 저는 정말로 과거와 완전히 결별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진짜 제 자신의 사랑을 시작할 준비가 된 것 같았어요. 2년 후 저는 준혁 씨와 결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흘러갔어요. 서로의 가족들도 우리 관계를 축복해 주었고 친구들도 정말 좋은 커플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웨딩드레스 피팅을 마치고 카페에 앉아 있는데 문득 3년 전 일들이 떠올랐어요. 그때의 저와 지금의 저는 정말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뭔 생각해? 준혁이가 커피를 마시며 물어봤어요. 그냥 신기하다는 생각이요. 이렇게 행복할 수 있다는 게 나도 매일 신기해.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었다는 게.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예전처럼 가슴이 터질 것 같은 두근거림은 없었지만 대신 깊고 안정적인 행복이 있었어요. 참, 오늘 초대장 마지막으로 전달하러 가야겠어. 제가 말했습니다. 어디에? 언니한테요. 준혁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괜찮을까? 아직도 어색하지 않아. 괜찮아요. 이제는 정말 아무렇지도 않거든요. 사실 언니와는 6개월 전부터 다시 연락을 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언니도 새로운 사업으로 성공하면서 많이 달라졌고 최근에는 좋은 사람도 만났다고 했어요. 오후에 언니의 카페에 갔습니다. 언니가 직접 운영하는 작은 카페였는데 분위기가 정말 좋았어요. 수진아, 언니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언니 초대장 가져왔어요. 고마워. 정말 예쁘게 나왔네. 언니가 초대장을 보며 말했어요. 언니 꼭 와줘야 해요. 당연히 갈 거야. 우리 수진이 결혼식인데. 언니와 마주 앉아 차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과거의 그 복잡했던 일들은 이제 정말 먼 옛날 일 같았습니다. 수진아, 정말 많이 성숙해졌다. 언니가 갑자기 말했어요. 그래요? 응. 예전에는 뭔가 불안정해 보였는데 지금은 정말 단단해 보여. 언니도 많이 달라졌어요. 더 밝아지신 것 같아요. 나도 그동안 많은 걸 배웠지.
그때 일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는 것 같아.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둘 다 그때의 일을 떠올리고 있었나 봅니다. 언니, 그때 일.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괜찮아. 이제는 정말 다 지난 일이야. 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히려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모두 더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아. 맞아요. 저도 그 생각이에요. 민호도 잘 지내고 있어. 새로운 사람 만났더라고. 정말요. 다행이네요. 응, 모두들 각자의 길을 찾은 것 같아서 다행이야.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정말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언니도 형부도 그리고 저도 모두 자신만의 행복을 찾았으니까요. 일주일 후 드디어 결혼식 날이 왔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고 거울을 보니 정말 행복해 보이는 제 모습이 있었어요. 신부님, 정말 아름다우세요.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결혼식장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와주었어요. 회사 동료들, 요가 친구들, 대학교 친구들, 그리고 언니도 와 있었습니다. 준혁이와 함께 웨딩 마치를 걸으면서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이런 순간이 올 줄은 몰랐거든요. 사랑합니다. 준혁이가 서약을 하면서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저도 사랑해요. 저도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피로연에서 언니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수진아, 정말 축하해. 너무 행복해 보여. 고마워요, 언니. 준혁 씨도 정말 좋은 분 같아. 평생 행복하게 살아. 언니도 행복하세요. 우리는 서로를 꽉 안아주었어요. 그 순간 정말 모든 것이 용서되고 치유된 느낌이었습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후 준혁이와 저는 새 집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들. 함께 아침을 먹고 퇴근 후 함께 요리하고 주말에는 함께 영화를 보거나 산책을 하는 그런 일상들이 정말 소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준혁이가 갑자기 말했어요. 여보, 나는 정말 행복해. 저도요. 가끔 생각하거든.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 있었을까 하고. 운명이었나 봐요. 그런 것 같아. 그리고 준혁이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고마워. 뭐가요? 나를 이렇게 사랑해줘서. 그리고 이런 행복을 느끼게 해줘서. 저는 준혁이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정말 감사했습니다. 과거에 아픈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행복이 더 소중하게 느껴졌거든요. 밤에 잠들기 전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3년 전 그 복잡했던 시간들, 형부와의 금지된 사랑, 그리고 그 이후의 방황과 성장. 모든 것이 지금의 저를 만들어준 소중한 과정이었다고 말이에요. 후회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감사했어요. 그 모든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고, 지금의 행복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을 수 있었으니까요. 이제 정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과거는 과거로 남겨두고 앞으로는 준혁이와 함께 새로운 꿈을 꾸며 살아가고 싶어요. 그렇게 저의 이야기는 새로운 시작으로 마무리됩니다. 때로는 잘못된 선택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랑도 결국은 저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준 소중한 경험이었어요. 인생은 참 신기합니다. 어떤 일이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는 그 순간에는 알 수 없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면 모든 것에는 다 이유가 있다는 걸 깨닫게 되거든요. 지금의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행복할 거예요. 언니 없는 금요일 밤 당신과 단둘이 남아서 차가운 와인잔 사이로 스며드는 이 마음 형부와의 사랑은 너무나 짜릿해 언니에게 미안하지 않아 이런 나를 용서해줘요
내게는 미안하지 않아.